시켜. 법대로 해. 오늘 꼬꼬부부 이제 사연이 타이틀이 이래요. 네. 30살 넘은 백수처남에게 아내가 몰래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네요. 네.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뭐 이제 그 답답한 심정에 이런 어떤 하소연 글을 올리셨나 봐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본인을 결혼 5년 차 남성으로 소개를 한 A씨입니다. 1년 전쯤에 아이를 하나 낳았고 아내는 맞벌이를 계속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단 A씨는 본인의 월급이 400만 원이고 아내의 월급이 이제 25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제 각자 돈 관리를 해서 각자 저축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가 예. 아내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내에게 용돈까지 주고 생활비 및 용돈이겠죠. 용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용돈을 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했을까요? 내가 아내한테 매일 용돈조로만 50만 원씩을 주는데 네. 매번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50만 원을 남편분이 드렸던 게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빼놓고 네, 그냥 뒤에 아내분 내용을 읽어보면 순수 용돈으로 5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 이제 남편이 뭐 남편분도 말은 약간 빈정상하긴 하신 것 같은데 예. 대체 집에서 애 키우는데 뭐가 그리 부족하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나서 네. 알고 봤더니 그동안 30살이 넘은 백수 처남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50만 원이었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예. 생활비 외로 50만 원을 받아 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30살이 넘은 자기 동생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아내는 육아휴직 중에도 처남한테 30만 원씩은 주고 있었다. 네. 육아휴직 중에 이제 3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적반하장식으로 처남도 가족인데 이 용돈 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달 50만 원이 당신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정말 구두쇠다.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남편분께서는 약간 어안이 벙벙하셨대요. 네.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빚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30살이 넘은 이 백수 동생한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이 누나가 네, 정상이냐? 정상인 게 맞냐 이러면서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처남이 또 이 매형한테 좀 살갑게 대하고 그쵸.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런 불만이 조금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처남은요 저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해요. 그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조금 감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더 네, 이제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참. 근데 이게 부부가 각자 소득을 관리를 만약에 하는 상황이다. 예, 예. 아이를 낳기 전처럼 그런 경우라도 결국 부부는 이 경제 공동체 개념에서 그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럼요. 지금 당장은 뭐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집을 산다거나 네. 이런 집안에 큰 이벤트가 있으면 결국 어느 정도는 혼용이 될 수밖에 없단 그럼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이런 기본적인 거는 보통 좀 서로, 공유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갈등의 소지를 조금 줄이는 그쵸.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심지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까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다고 네. 하시면 보통 육아휴직이면 한 절반 반? 정도 예. 이제 그 급여를 받으실 텐데 예.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활비랑 이제 용돈을 그쵸.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매달 뭐 육아휴직 이후에 30만 원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상의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예. 보면은 이제 휴직 전에 250만 원일 때 50만 원 준 거고 육아휴직 때 절반이라고 쳐서 뭐 한 120, 30만 원인데 30만 원 준 거면은 거의 자기 소득의 막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꼭 주는 거예요. 동생 용돈으로.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본인이 받은 거 수당 뭐 월급에서 네. 얼마를 주고 남편한테도 또 용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끝 하면 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더 맨날 달라고. 모자란다고만 얘기를 하면 더 달라라고만 요구를 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맞아요. 이게 물론 뭐 결혼을 했다 그래도 내 동생이 뭐 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 동생 예쁘고 좋아서 용돈 줄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그럼요. 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제 그 내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그 금전이 남편이랑 지금 같이 공유가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하다못해 이야기라도 해야죠.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라기보다 감정 문제고 신뢰 문제인 거죠. 맞아요. 예. 예. 참. 그래서 남편분한테 미리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점은 이렇게 남편이 물론 이제 이해를 해주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친정 문제에 대해서 뭐 딴죽 걸지 않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더 고맙고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남편도 남편의 입장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만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신 그랬구나. 그 부분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내가 그 부분 생각을 못했어. 나는 그냥 당연히 내 동생이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빴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뭐 이러저러해서 애가 조금 직장도 못 가지고 좀 너무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돈도 막 못 쓰고 눈치 보고 이런 거 같아서 내가 좀 그랬어. 당신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구두쇠야? 당신 뭐, 구두쇠야? 그게 그렇게 아깝냐? 뭐. 돈이 그 매달 몇십만 원 쥐꼬리만 한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네. 막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저 빈정상하는 거죠, 이거. 그쵸. 그래서 좀 뭐 충분히 상황상으로는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내 물론 이제 이 가정 내에 어떤 뭐 사정이 있겠죠. 예,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좀 말씀하셨듯이 경제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갈등의 어떤 그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출처가 하여간 뭐든지 간에. 예. 아유, 그래서 오늘은 또 요런 아주 우애가 좋은 남매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그래서 이런 사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